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셀프 네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행하면서도 벗겨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벗겨지지 않는 저만의 좀 팁을 모아가지고 네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젤 네일로 구울 거예요. 원래 항상 쓰던 요 데싱 디바 있잖아요. 스티커 타입으로 붙이는 거, 요거를 사용해서 붙일 겁니다. 그냥 일반 두꺼운 그 팁 있잖아요. 그 팁으로 붙이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요걸로 붙이면 오래 가기 때문에 스티커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싱 디바 말고 다른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데싱 디바하고 또 다른 브랜드도 써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는 데싱 디바가 그나마 제일 유지력도 좋고 붙이는 것도 그렇고 괜찮았다. 협찬은 아닙니다. 주시면 감사히 받을게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산 건데 탑 코트하고 베이스 코트,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있어야지 유지력도 좋고 일상생활을 해도 좀 벗겨지지 않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손톱 밑에 지금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큐티클이 가득한 이런 손톱이 있기 때문에 이 큐티클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클 리무버, 리페어 네일 큐티클 리무버, 이거는 어디 거지? 더 페이스 샵이었던 것 같아요. 더 페이스 샵 거. 요거 하고 가위, 잘라낼 이 가위하고 푸셔, 이 푸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푸셔 요거 하고 또 가위 요거 하고 요렇게 손톱을 갈 요 지저분해 이거 이렇게 있으면 네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수다를 떨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받았어요, 질문을. 그래서 받았던 그 질문을 얘기를 해보면서 받아볼게요. 이 네일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수다 떠는 것만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앞쪽에는 네일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 2개 정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이후에 이 분으로 가면 본격 수다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본격 수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으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큐티클을 정리를 해줘야 돼서 이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큐티클 리무버를 잔뜩 발라줍니다. 되게 잔뜩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큐티클이 불거든요. 이 큐티클은 정리를 계속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얘가 계속 자라나거든요. 이렇게 발라서 조금 놔둡니다. 그렇게 오래 놔둘 필요는 없는데 얘한테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불어나면서 밀려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밀려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푸셔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푸셔 말 그대로 밀어요. 조그만한 쪽도 있고 큰 쪽도 있고 조그만한 쪽도 있는데 보면 큐티클이, 저는 지금 정리를 그나마 많이 한 편이어가지고 여기부터 있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손톱 바로 밑에가 아니라 위부터 밀려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줍니다. 밀어줘요. 아니 근데 좀 손가락 선점을 잘못했네. 지금 의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할게요, 그 대신. 왜 하필 여기에 그 큐티클이 많아가지고. 일단 여기로 다시 할게요. 여기로. 여러분, 저 진짜 아니에요. 아시죠? 저의 마음.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이 옆쪽도 같이 밀어줘요. 너무 지저분한가? 제가 일부러 이 네일 영상을 찍으려고 큐티클 정리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세게 하면 여기 밑에가 너무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일어났으면 얘를 발라주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죠? 보면 이렇게 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여기도 저는 잘라줍니다. 여기를 잘라주는 게 훨씬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 굳은 살들도 다 잘라줍니다. 짠, 이렇게. 나머지도 해볼게요. 이렇게 맨손톱 정리를 한쪽, 안 한쪽. 나머지 한쪽도 하고 올게요. 양쪽을 다 이렇게 손질을 하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어느 정도 손질이 되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데싱 디바 요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색깔은 그냥 빨간색으로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용 방법이 있고, 스티커는 이렇게 열면 열리거든요. 한 장만 들어있는 줄 알지만 한 장이 더 들어있습니다.
이 2개 들어있고 이거는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이 포인트 팁은. 그리고 얘는 스톤 박힌 건데 스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다가 이제 좀 뭔가 기분이 난다 싶으면 해볼게요. 깨끗하게 붙이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안 들어있나? 옛날에는 이 알콜솜이 들어있었는데 알콜솜이 없어졌나 봐요. 뭐? 손톱에 있는 이런 부들부들한 이런 유분기들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손을 바득바득 씻고 올게요. 짠! 이렇게 손을 씻고 왔어요. 그러면 손톱이 되게 빡빡해진 상태이거든요. 최대한 손톱을 빡빡하게 하고 수분기를 다 이렇게 날립니다. 그 다음에 손톱을 그냥 붙여도 되긴 하는데 최대한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손톱 위를 살짝 갈아줘야 돼요. 이걸로. 갈아주고 한 번 더 씻어야 된다. 갈고 씻을 걸.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하면 테이프를 딱 붙였을 때 더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거칠거칠하게 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갈리거든요. 갈다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행하다가 벗겨지는 것만큼 정말 최악의 순간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벗겨줘요. 이게 알코올 그게 있으면 참 좋은데 유분기도 많이 없어지고 좋거든요. 벗겨낸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젤을 사용을 할 때도 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붙일게요. 내 손톱보다 약간 작은 게 붙이고 유지를 하는데 좋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를 붙여볼게요. 너무 큐티클 쪽에 붙이지 말고 살짝 위쪽을 붙여야지 좋더라고요. 이렇게 붙여요. 붙여서 최대한 쭉 이렇게 당기면서 붙이는 게 접착력도 좋아지고 좋거든요. 당겨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줍니다. 이야!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다 잡아서 얘를 이렇게 쭉 붙여서 당겨요. 최대한 많이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양쪽도 다 붙여주고 여기에서 준 이 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얘로 뜯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손톱 밑으로 살짝 넣어요. 이렇게 넣고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벗겨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톱 밑을 넣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뜯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 됐죠. 손톱이 지금 이것도 살짝 들렸는데 이런 하얀색이 보여요.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내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최대한 밑으로.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다. 2번째 이 정도? 2번째는 요거. 3번째 거 정도 사이즈?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걸로 해볼게요. 위로 올리면서 붙여요. 머리끄댕이 붙이고 최대한 이거 2개를 붙여서 또 밑으로 들어가게 사이드에서 뜬 데 없게 이렇게 다 붙여줘요. 여기도 손톱 밑으로. 얘가 이렇게 살짝씩 뜨더라고요, 위에가. 근데 그거는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벗겨줍니다. 깔끔하게 벗겨졌어요. 그럼 이렇게 2개가 깔끔하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손톱 위에 손톱에 이런 살짝 하얀색들 있죠? 얘네를 좀 갈아낼게요. 네,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손톱 깎는 용하고 큐티클 자르는 용하고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그랬더니 확실히 이 큐티클이 잘 안 잘려요. 2개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큐티클 자르는 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게 깔끔한 네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그냥 다니면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살짝 들리기 시작하면서 한 이틀 정도 머리 감거나 하면 여기에 물이 들어가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구워야 돼요. 굽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아니면 이 위에 그냥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서 말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젤 네일을 바르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거는 더 페이스 샵에서 저번에 젤 네일 샀을 때 주신 건데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탑코트로 바르는 게 좋아요. 저는 베이스하고 탑용하고 같이 있는 걸로 발랐더니 안 되더라고요. 너무 찐덕찐덕해가지고 되게 불편했어요. 또 2번째 팁이 있습니다. 다 발라줘야 돼요. 빠지는 곳이 없도록. 특히 이런 사이드 부분 있잖아요. 이런 사이드 부분이 물이 들어가면 되게 잘 뜨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발라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손톱 밑에 있죠? 이 부분. 여기까지 다 발라줘야 돼요. 여기가 많이 뜨는 부분이고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서 나 불렀니?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물이 닿을 일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를 깔끔하게 발라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닦아주고 부어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로 이렇게 구워줍니다. 약간 뜨거워요. 뭔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것도 한 번 굽는 것보다 여러 번 발라서 여러 번 굽는 게 통통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번 정도 발라서 구워주거든요. 윤기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한번 젤네일로 구우면 윤기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한 번 더 굽습니다. 들어서 요 밑에 그래서 한 번 더 구워줘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위에 뭔가 아쉽다 싶으면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주긴 하는데 탑코트가 괜찮으면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10개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이후에는 이제 10개를 다 하면서 우리끼리 좀 수다수다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질문 같이 얘기하면서 붙여볼게요. 꿈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25살인데 지금 새로운 일을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승무원이 처음에 됐을 때가 그때가 딱 25살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대학교를 늦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늦었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취직이 되게 빨리 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인 친구들. 그 말인즉슨 늦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게 빠른 나이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가도 되겠다, 나는 좀 뭐 좀 돌아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되게 여유로운 나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늦은 나이도 아니고.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답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동기가, 제 대학교 동기니까 30이잖아요. 지금 약학대학원 1학년이에요. 약사가 아니라 약학대학원 1학년. 걔가 보고 댓글 달 수도 있겠다.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하고 호주였던가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약대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 날이 엄청 길기 때문에 뭐 졸업하고 뭐 어쩌고 하면 어쨌든 30대 중반에는, 이제 중후반에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새로운 인생을 준비를 하기에는 전혀 늦은 나이는 아니다. 25세. 그리고 30대인데 승무원 준비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30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없잖아요, 공채가. 또 언제 뜰지도 모르고. 공채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일단 내년까지 봐야지 알고, 백신이 나오는 걸 봐야지 알겠지만 내년 중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승무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대요. 새로운 일을 해볼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비행을 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퇴사자가 좀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행이 부족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행을 오히려 쉬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쉽게 나지는 않을 거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으신 분들은 진짜 무작정 준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무작정 준비만 하고 있다가는 취업을 하기 좋은 황금기, 도전을 하기 좋은 황금기를 크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 관련된 일보다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애 관련된 얘기도 물어보셨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연애 상담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제가 Q&A 식으로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짬이 아직 안 돼요. 물론 이제 심리학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석사를 간 것도 아니고 마친 것도 아니고 상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안 되는데, 그냥 같이 수다나 한번 떨어보자 하고 올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연애를 진짜 잘 못하는 편이에요. 좀 오랜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횟수로 5년 정도? 5년 차 정도 된 연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의 남자친구가 마음이 아주 넓어가지고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연애는 내가 바로 서 있어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지 좀 건강하게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주제지만 확실히 내가 서 있지 않고 상대방한테만 너무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약간 연애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나한테 기댈 수 있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연애가 잘 풀리기도 하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백수가 되고 괜히 저를 무시했던 전 남친이 생각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분해요. 무시가 답인데 확실히 잘 알고 계시네. 근데 정말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이 얘기는 내가 잘 사는 게 정말 답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잘 되잖아요. 물론 저도 막 엄청 잘 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잘 되면 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수인 것 같아. 잊어버리는 거.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거. 다음에 딱 만났을 때 맞아, 너랑 나랑 사귀었었는데 이런 정도? 요 정도가 되는 게 진짜 리얼 복수다. 그리고 너무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잘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뭔가를 보여줘야지. 진짜 복수한다, 내가 뭐 하나 크게 터뜨려가지고 보여준다 하면 그러면 뛰다 넘어져. 오버페이스 하면 넘어지니까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충실히 하루하루 얘를 생각할 틈도 없이 열심히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나 진짜 이거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공황장애 있었을 때 그 직전에 약간의 우울함과 무기력증이 오거든요. 그때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운동을 해도 의욕도 안 생기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자꾸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렇거든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번아웃인가,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너무 생산적인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저는 옛날에 열심병 걸렸을 때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산적인 일만 하려고 했던 거죠. 취미라고 해봐야 운동도 100% 내 스트레스나 취미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다이어트, 그것도 일의 일종이었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만 풀고 몰입해서 뭔가 재밌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약간 자존감도 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줄 세워서 딱 답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없지. 뭐 악기 재밌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림을 재밌게 그리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요즘에 살짝씩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직업, 연봉, 외모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순위가 먹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내가 되게 특이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뭔가 좋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김종국 씨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김종국 씨는 진짜 행복해 보이고 자기만의 캐릭터가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 김종국 씨만의 캐릭터가 되게 뚜렷해요. 일단 노래를 잘하는 가수고, 그리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효자이고, 이런 식으로의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약간 대체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몸 좋은 사람도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몸 좋고 노래 잘하면서 재밌으면서 짠돌이이면서 센 느낌이면서 이런 사람을 대체하기는 어렵잖아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호라고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가 많으면 참 좋구나. 그 김종국 씨 운동할 때 봤어요?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거를 하나씩 가지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다 하면 재미있는 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유튜버도 성적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성과라고 해야 되나? 성과를 내는지 구독자분들도 할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할 수도 있고 뭐 제 남자친구도 할 수도 있고 저의 성적표가 만천하에 매번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의 실적이나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의 성적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사실 영상을 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좀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제 캐릭터를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 바디 프로필을 찍은 게 제가 지금 말한 거의 연장선에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예 그럴 의욕조차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혹시 번아웃은 아닌지, 번아웃이면 아예 쉬거나 아니면 좀 우울증 그런 약을 받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저는 그 약을 먹고 되게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언니 영상 보면서 운동 꾸준히 하고 있어요. 조금씩 살이 빠지는 중이에요. 뭔가 언니랑 운동 메이트가 된 느낌.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는데. 요즘에는 브이로그에서 운동하는 거랑 이런 걸 좀 안 올렸던 것 같은데 다시 체육관에 휴대폰 들고 가서 열심히 촬영을 해가지고 진짜 운동 메이트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8살입니다. 머지않아 졸업을 할 텐데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너무 고민이 돼요.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가?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비전과 능력치와 인정은 받았어야 돼요. 그랬으면 대학을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유님처럼.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물론 전문직이나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는 조금 많이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음에 월급 받는 것도 다르고 들어가서 되게 같은 일을 하고도 불리하게 취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낫다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랑 생일이랑 100일이 3일 차이 나는데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렵네 좀. 2개를 준비를 하면 안 되나? 남자친구가 진짜 갖고 싶었지만 뭔가 약간 아쉬워서 사지 못했던 그런 정성의 선물 좀 그런가? 하나. 그리고 좀 좋은 선물 하나 해가지고 그 중간 어둠에쯤 해가지고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날. 좀 그런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는 우리의 100일 선물, 이거는 자기의 선물, 생일 선물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죠. 좀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짧은 거. 바프 목표 몇 개월이 적당한지 이거는 몸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 3, 4개월 정도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저희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저는 퇴사를 할 때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좀 플랜 B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에 대한. 그랬는데 그만두고 나서도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밥을 삼시세끼를 다 먹는 거를 내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막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정도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오는 하고 만약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갈아탈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만두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싫은 일을 아직 20대 중반까지밖에 안 됐는데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만두고 언젠가는 그만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을 이런 말 좀 그런데 다른 일을 뭘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회사를 그만둘 거면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내 적성을 살려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지 저처럼 1년 동안 배고파서 우는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적성을 살려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도전을 해놓고 많이 배워놓으면 진짜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손톱을 다 마쳤습니다. 윤기 반짝반짝한 이런 손톱이 되었고요. 수다 떨었던 내용이나 이 네일이나 여러분들이 또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거나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